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죠. 한정선 씨와 한신혜 씨 사례. 그 한정선 씨와 한신혜 씨를 형제복지원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이분은 구두닦이였습니다. 혼자 자녀들을 키웠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보내면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학교도 보내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이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다. 국가가 키워주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형제복지원에 보냈던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당시 아버지였다면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더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망도 많이 하고 사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네. 근데 형제복지원 이런 피해자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원망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서 2강 때 말씀드렸죠. 우월감이 그 상대로 하여금 열패의식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부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온 생존자, 또 그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매진하는 걸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함께 지켜보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제게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거든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존엄한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엄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존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나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침해를 막아야 될 어떤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판결문에 언급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인격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타인에 의해 존엄성이 침해를 받으면 그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어떤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나의 존엄성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보편적 인격성에 대한 상호 연대다. 나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에는 나 혼자서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더라도 보편적인 인격성의 바탕을 둔 이웃과 연대를 통해서 그 침해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워 보이면 그걸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존엄성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 이미 존엄성이 침해됐다면 그게 원상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분들의 어떤 보상과 배상 등 여러 가지 위로 방식을 통해서 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가치 회복에 대한 답은 각박한 지식으로 이론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천에 있다.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